통역 없이 통했다. 할리우드도 놀란 김용빈 실전 영어, 눈부신 조명과 번뜩이는 플래시가 교차하는 국제 무대의 중심에서 한 배우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낭낭하고 맑은 울림, 감정을 밀도 있게 싣는 호흡, 무엇보다 원어민이라 착각할 만큼 자연스러운 억양이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현장을 부드럽게 풀어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다. 통역의 개입 없이 배우 스스로 질문을 받아치고 미세한 뉘앙스까지 놓치지 않는 단어 선택으로 기자들의 재치 있는 농담을 받아넘기며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그 순간 관객석의 시선은 오로지 한 사람에게 직선으로 꽂혔다. 이름 석자, 김용빈. 국내에서 연기력으로 이미 신뢰를 얻은 배우는 그날 언어라는 새로운 무대를 통해 글로벌 스포트라이트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카메라는 그의 표정을 집요하게 따라붙었고 모니터 앞에 모여든 프로듀서들과 에이전트들은 속으로 저 배우는 준비가 되어 있다를 반복했다. 어떤 장치도 어떤 과장도 필요 없었다. 또렷한 발음으로 전해지는 솔직한 문장들이야말로 최고의 장치였고 생생한 현장감 자체가 최고의 과장이었다. 놀라움은 단 한 가지 사실로 더 증폭되었다. 그는 해외 유학 한 번 없었다. 누구나 당연하게 짐작하던 정답을 과감히 지워버리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라는 물음표가 일제히 떠올랐다. 아카데미에서 훈련된 발성, 작품으로 다져진 집중력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억양의 미세한 곡선을 타고 흐르는 살아있는 영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수수께끼였다. 무대 뒤편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다. 특별한 비법은 없었다. 작은 습관이 쌓여 지금의 결과가 되었을 뿐 심플한 진술이었지만 단번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더 끌리는 진술이었다.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했다. 새벽의 시간표는 어땠는지, 메모지의 단어들은 어떤 순서로 붙었다 떼어졌는지, 거울 앞 카메라를 켠 채 몇 번이나 자신의 입모양을 교정했는지, 외국 팬과의 영상통화에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었는지.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말 뒤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숲이 우거져 있음을 모두가 느꼈다. 이 여정은 학교의 정규 수업에서 시작되었다. 중학생이던 그는 영어를 시험의 과목으로만 받아들였다. 성적표의 숫자에 의미가 갇혀 있을 때 언어는 그저 칸을 채우는 채점표였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틀어놓은 할리우드 영화 한 편이 귓속을 톡 건드렸다. 자막을 켜고 보던 눈이 어느새 입모양을 따라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자막을 끄고 대사를 베껴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혀끝이 낯선 곡선에 걸려 비틀거렸고 강세의 박자를 놓쳐 문장이 호흡을 잃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하루 5단어만 외우자에서 오늘은 한 장면을 완벽하게 모사하자로, 내일은 같은 장면을 감정선까지 이식하자로 목표를 키워갔다. 영어는 문법의 상자가 아니라 장면의 호흡이 되었고 단어는 단어가 아니라 표정이 되었다. 작은 습관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이 자신감을 키웠다. 그때부터 언어는 그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언어를 놀이로 바꿨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장면을 골랐다. 배우들의 발성에 귀를 대고 쉼표와 마침표의 길이를 똑같이 재현하며 마치 악보를 읽듯 대사의 박자를 입에 익혔다. 집중이 흐트러질 때는 스스로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를 동시에 맡아 질문과 답을 번갈아 던지는 독백 훈련을 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묻고 카메라를 향해 답하며 표정과 억양을 동시에 조율했다. 소셜미디어가 활짝 열리자 해외 팬들의 짧은 코멘트가 그의 시간을 더 뜨겁게 달궜다. 번역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욕구는 배움을 의무에서 즐거움으로, 즐거움에서 책임으로 끌어올렸다. 책임이 생긴 언어는 더 이상 흘려보낼 수 없는 리듬이 되었다.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하고 한 문장이라도 덜 말하면 허전했다. 그렇게 쌓인 말의 체력은 어느새 근육이 되어 있었다. 물론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원어민과의 첫 음성통화는 손끝을 떨리게 했고 어색한 문장이 상대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지 모른다는 상상은 심장을 가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실패가 그를 멈추게 하진 못했다. 통화가 끊기면 바로 녹음 파일을 되감아 듣고 멈칫거리던 구간에 표시를 했다.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말해보며 입의 궤적을 바꿨다. 단어의 뜻만 아는 것과 입술이 그 단어의 질감을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임을 그는 체득했다. 어느 날 해외 팬과의 영상통화에서 그 팬이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언어는 시험의 정답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라는 것을. 그날 이후 언어는 그에게 달이었다. 팬과 배우, 스크린과 현실,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 첫 해외 인터뷰 제안이 왔을 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수많은 카메라와 장전된 질문들, 손에 쥔 메모지의 낡은 구겨짐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실수 한 번이 그동안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가슴을 할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두려움은 늘 꿈보다 한 발 먼저 찾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두려움을 스텝으로 삼아 리허설을 시작했다. 예상 질문을 시나리오처럼 분류하고 핵심 메시지를 배우가 아닌 인터뷰어의 시선으로 재정리했다. 감정의 높낮이를 조절할 지점을 표시하고 임기응변이 필요한 부분에는 자신만의 장난기를 한 줄 그려 넣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의 장면을 완성했다. 실전 영어는 암기의 총합이 아니라 상황의 합주라는 결론을 몸으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현장의 공기는 미세하게 떨렸다.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플래시가 눈앞에서 폭죽처럼 터졌고 언어는 그 폭죽의 잔향을 파고들듯 자연스럽게 흘렀다. 첫 질문이 떨어지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문장의 속도는 안정적이었고 단어의 선택은 급류를 타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짧게, 강조할 때는 천천히, 질문의 요지를 가볍게 재진술하며 인터뷰의 방향을 주도했다. 덕담처럼 던져진 농담을 받으며 현장을 웃게 만드는 여유도 잊지 않았다. 통역이 앉을 자리는 없었다. 오히려 통역의 부재가 그의 강점이 되었다. 말과 표정이 지연 없이 만나는 속도, 질문과 답이 간격 없이 이어지는 리듬, 이 모든 것이 배우의 총연기를 완성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카메라는 그를 더 가까이 당겼다. 누군가는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언어, 준비된 세계.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댓글창에는 믿기 어렵다와 어떻게 이 수준이 가능하지가 엇갈리며 폭발했다. 누군가는 미국 배우와 대화하는 줄 알았다며 감탄했고 다른 누군가는 표정의 디테일까지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라며 분석했다. 업계의 반응은 더 즉각적이었다. 몇몇 제작사는 파일럿 미팅 일정을 타진했고 몇몇 감독은 차기작의 캐스팅 리스트에 그의 이름을 올려두었다. 언어가 낯선 오디션장의 긴장을 덜어내고 캐릭터의 감정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국제 프로젝트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였다. 통역을 사이에 두지 않아도 되는 배우, 눈빛과 대사의 온도가 같은 속도로 전달되는 배우, 그런 배우가 시장에서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들뜬 표정을 오래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다시 새벽을 택했다. 일어나자마자 컵에 물을 채우고 입을 풀었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호흡의 길을 열고 어제 표시해둔 억양의 곡선을 다시 그렸다. 벽면에는 접착 메모가 무수히 붙었다 떨어진 자리들이 남아있었다. 메모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몸은 그 흔적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한 문장을 골라 다양한 감정으로 말하는 훈련을 이어갔다. 같은 문장도 기쁨으로, 슬픔으로, 분노로, 냉정으로 변주하며 발성의 위치와 템포를 바꾸었다. 배우에게 영어는 대본이 언어이자 삶의 호흡이 되었고 그 호흡은 다시 연기를 확장하는 기술로 환원되었다.